자, 그리고 국민의힘 최영두 의원 나오셨습니다. 네, 최영두입니다. 감사합니다. 최영두 의원님 말씀도 또 들어볼까요? 네, 아마 굉장히 오래된 준비된 대통령이고 지난번 우리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 좀 깜짝 놀라는 여러 가지 변칙적인 거라든가 이런 것들과 다른 상당히 예측 가능한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하겠습니다. 지난 3월 달에 이 바이든 행정부가 바이든 대통령이 잠정적 안보 전략 지침이라는 걸 내놨습니다. 그러니까 네. 미국을 이제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, 미국이 세계에 어떻게 세계 정책을 어떻게 펼칠 것이고 그 비전을 이제 전하기 위한 잠정 전략을 이제 발표한 것인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. 미국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도전의 시대인 현 상황에서 민주주의가 여전히 좋은 것이며 또 미래의 약속을 실현시킬 수 있는 단 하나뿐인 최선의 방법이다.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리고 이를 위해서 미국 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되고 국제기구들에서의 입지를 강화해야 되고 네. 과거 이제 트럼프는 국제기구랑을 무시했거든요. 예. 또 외교에 앞장서야 된다. 동시에 군 역량도 높여야 되고 이 점이 강조지만 독보적인 동맹국과 동반자 관계를 재활성화해야 할 것이다. 과거에 이제 트럼프는 주로 동맹국들한테도 난폭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. 그런데 네. 이제 그런 것들을 미국이 세계에 기여하기 위해서 더 미국이 이 위기의 시대에 새롭게 살아남고 더 융성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세계와 협력하고 내부의 민주주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야 되고 경제를 더 키워야 된다. 이런 말들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. 예. 주로 이제 민주주의적 가치라든가 이제 국제 질서의 어떤 정상성 이런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네요. 이 백신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이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은 여전히 대통령을 하고 있다면 뭐 비슷한 성과 나오지 않았을까?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말씀 들어볼까요? 제가 그 대목을 예. 말씀드릴게요. 예. 이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이야기했는데 백신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. 트럼프 네. 대통령이 이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. 그래서 사실은 미국에서 그런 백신들이 mRNA 같은 백신들이 네. 나오는 건 미국 정부의 과감한 투자 덕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억울하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대통령 선거 끝난 뒤에 그렇죠. 그 백신 개발 완료를 발표를 했습니다. 그리고 미국 질병통제청가요 거기서 이제 승인도 해주고 FDA 승인도 하고 그래서 아니 이걸 대선 전에 승인해야지 왜 대선 후에 이 승인하느냐 이게 업무가 있다 이랬는데 그게 이제 백신의 개발 단계에서 임상이 1상, 임상 2상, 3상이 있기 때문에 그 절차대로 간 것인데 조금 그 기회가 대선 전에 만일 백신 개발이 승인되었다 이렇게 했으면은 약간의 변수가 될 수 있었겠죠. 그런 면에서 많이 억울하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. 네. 그럼 최영두 의원님 보시기에 이것도 뭐 우리 상황하고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지만 또 평가해 볼 필요가 있어서요.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사실 백신하고 경제가 서로 다른 게 아닙니다. 지금 퓨 리서치 센터가 얼마 전에 미국 성인 5천 명 상대로 조사를 보면은 코로나19 백신 제조와 배포 이제 배분 이게 이제 72% 압도적인 지지율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. 다음에 초대형 경기 부양법에 대한 지지가 67%인데 사실은 지난 1월부터요. 저 파월 미국 연준 의장 같은 분이라든가 또 우리 잘 아는 제프리 삭스 같은 이런 분들 이야기가 쭉 우리 국내에도 많이 소개되긴 했습니다. 뭐냐면 백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. 경제 회복에. 그러니까 돈도 많이 풀고 재정책도 많이 썼지만 기본적으로 그건 이제 우리 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이제 멈칫한 통화량으로 인한 다른 부담을 안겨줄 수 있거든요. 그런데 경기를 빨리 이렇게 회복시킨 것은 지금 이제 벌써 미국 공항이나 미국의 여행업계라든가 여러 군데서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것은 이 백신 때문에 이제 복원해서 그 팬데믹의 위협에서 벗어나서 이걸 이제 안정시키기 위해서 벌써 한 달 전쯤에 그 바이든 대통령은 7월 4일 날 독립기념일을 기해서 우리가 백신 코로나 독립을 선언하겠다. 이렇게 해서 하고 그다음에 백신 접종을 위한 기회 확장을 위해서 근데 5마일 이내에서 누구나 다 백신을 맞도록 하겠다든가 하는 그런 굉장히 그 백신을 통한 그 사회적 안정 또 빨리 팬데믹의 위기로부터의 극복 여기에 이제 덧붙여서 정말 부스트 효과로 재정 초대형 경기 부양 왜냐하면 사실 이게 여러 그 사상자 수라든가 이런 걸 보면 2차 대전의 사상자에 버금갈 만큼 미국이 엄청난 타격을 안긴 것이기 때문에 더욱이 미국은 또 기축통화국가 아닙니까? 달러를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여러 가지 재정 정책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데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역시 미국 국민들의 신뢰도 뒷받침됐지만 백신 정책, 과감한 백신 집중, 백신을 빨리 확산시켜서 7월 4일까지 이른바 75%라고 하는 그 집단 면역 접종률에 도달을 시키겠다라는 그런 강한 드라이브가 미국 경제 신뢰를 더 회복시킨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 두 번째 부분을 약간 더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뭐 기축통화니까 이제 한국 경제의 운영 방식과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긴 합니다만 위기 시기에 이제 풀고
과감하게 이제 그 재정 정책을 쓴 다음에 지금 보면 나오는 얘기가 세금으로 그다음에 경기 회복으로 회수한다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의 접근을 쓰잖아요. 이 부분이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으세요? 지금 이제 우리가 좀 다른 것은 네. 이제 이걸 가지고 종종 여야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게 경기 회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부양 정책을 써야 되고 이건 네. 뭐 다 동의하는 바죠.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추경을 편성했고 다만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무한정 저 국가 국민적 부담, 이 부담과 미래 세대의 빚을 쌓을 수 있느냐. 그리고 결국에는 미국도 보았듯이 코로나 탈출, 백신으로 인한 그 분명한 그 회복 예. 그 터널이 끝을 보이게 하는 그런 확신이 더 있는데. 중요한 거 아니냐. 이제 이런 강조점 차이가 있는데 근데 종종 이게 이제 여당 입장에서 볼 때는 미국은 저렇게 돈을 많이 푸는데 우리 야당은 이렇게 인색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돈이 다 국민의 돈이고 큰 막대한 우리 예. 빚이고 또 이 코로나가 만일 이 터널이 길어진다면은 이 계속 깨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얼마나만큼 이게 들어갈지 모르는 것이고 특히 우리 고령화 속도 이런 것들이 엄청난 재정 부담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같이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. 네. 자, 그럼 두 분의 국회의원께서 어떤 제안들을 해주실지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최영두 의원님 말씀. 저는 이제 과거에 이제 브레진스키 박사가 이제 제가 오신 특판할 때 인터뷰할 때 그 상당히 흥미로운 대목인데 우리 한미 관계라는 것은 이제는 뭐 안보 동맹을 뛰어넘어서 공통의 이해에 기반한 파트너십 같은 겁니다. 그 대표적인 국가가 됐거든요. 미국도 이제는 미국 혼자의 힘으로 세계의 질서라든가 세계의 평화나 세계의 위협을 대응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런데 우리도 상당히 미들 파워로서 굉장히 커진 나라고 그 공통의 이해는 특히 무엇입니까? 북핵의 위협. 지금 미국을 바로 상대로 대륙간 타도산을 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지금 단거리 미사일로 언제든지 초토화될 수 있는 이런 위협을 안게 됐습니다. 그런 안보의 그 동맹의 복원, 예. 확실한 복원 그리고 그걸 통해서 북한에게 우리 대화하고 협력할 텐데 우리를 위협하는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무조건 양보할 수는 없는 예. 것이라는 걸 분명하게 확인해야 될 테고요. 또 하나 이제 복원 이 지금 이번에 이제 그 백신에서 보여주듯이 우리도 이제는 백신을 그냥 일방적으로 받는 나라가 아닙니다. 우리도 그 미국 같은 코백스 미국에는 지금 1차 기부금 20억 달러 냈다 그러거든요. 그래서 우리 역시도 미국과 같이 백신 협력을 통해서 백신 스왑, 백신 협력을 통해서 세계의 이 팬데믹 탈출에 도움이 되는 국가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팬데믹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공통의 협력을 확보하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주요한 우리 기술적인 협력 그런 거 하고 또 하나 이제 쿼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덧붙여 싶다면은 이 미중 관계 갈등에 따라서 고통받는 나라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닙니다. 호주, 일본 역시도 고통받고 있거든요. 그래서 쿼드라는 게 자꾸 중국 포위 전략이기 때문에 예. 우리가 가입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미국으로 하여금 우리가 호주, 일본, 인도와 같이 해서 미중이 갈등 관계를 적대 관계가 아니라 어떤 국제적인 보편주의 원칙을 갈 수 있는 그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유연한 전략적 사고가 좀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. 알겠습니다.